네, 내일장 빨간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관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좀 포인트는 뭐였다고 보세요? 심리요. 오늘 네. 장의 포인트는 심리입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그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그 시장 자체가 과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그 조정의 흐름이 더 강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오늘 포인트는 역시 그 수급도 수급이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심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심리가 오늘 장의 포인트였다. 좀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오늘 좀 다소 에너지가 좀 빠지는, 후반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내일 장은 여기서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같이 점검하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거래소 5일선 지지를 확인하자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수급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을 확인하자 이렇게 좀 점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첫 번째는 좀 기술적으로 확인해 주실 것 같은데요. 5일선 지지 확인 그 이유 좀 봐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마무리가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5일선을 그 붕괴시킨다는 거는 단기 추세가 그 이탈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지난주도 가격 조정, 주중에 가격 조정 받고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도 지금, 갭상승하고, 우리 이번 주에도 시장이 갭상승 후 조정, 갭상승 후 조정,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 조절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또, 저가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 매수세는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주선이 강한 모습 속에서, 지금 그 5일선을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이런 그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 유지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이탈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지난 그 저점이 1991포인트였거든요. 가격 조정 마무리 구간이. 그럼 그 자리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일선이 지지가 되면은 단기 추세 유지. 그 다음에 5일선이 그 붕괴가 된다라면은 일단 단기 조정, 눌림 조정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추세를 점검할 수 있는 지지선은 5일선을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보면 그래도 지지가 되는 날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지지가 되는 쪽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아니면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 고가권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예측은 하더라도 지지 쪽으로 보더라도 만약 이탈된다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체크하자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하지만 살아있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도 대응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거래소 쪽만 본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쪽에 5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하다가 조금 감소시켜놨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 지금 투신권에서는 계속 지금 매도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도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 원동력에 조금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면 시원시원하게 조정을 주는데 개인들이 안 따라 들어오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장중에 150억 이상을 갖다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무리에는 26억 매도로 끝났습니다. 네. 아주 감사한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투신권에서 95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지막에 다시 매수로 장 후반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인들이 안 따라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주는데 안 따라 들어오니까 시장을 계속 띄워버리죠. 결국에는 오늘 연중 신고가가 나왔죠. 547포인트 연중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 고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연중 신고가가 나오니까
오늘 개인들이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결국은 개인을 유혹시키는 거거든요.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어제까지 계속 매도를 하니까 시장을 강하게 떼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수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물량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그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그 추세 자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월선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고점 547포인트 여기를 갖다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돌파 못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이니까 추가적인 돌파를 못한다라면은 하방 쪽으로 조금 눌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명심하면서 수급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장세를 이끌어줬던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 포지션이 약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을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유동성의 힘으로 그리고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본다면은 추가 상승도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슈됐던 문제점 이 점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양적 완화 조기 종료가 있었죠. 그 부분을 그 버냉키 의장이 불식시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실업률이 더 떨어져야 된다. 실업률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 조기 종료가 불식되면서 결국엔 또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퀘스터 발동이죠. 이 시퀘스터 발동이 결국에는 10년간 1조 8천억 달러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면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거는 일단 실업률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발목을 조기 종료 못하게끔 발목을 잡아놨거든요. 네. 그런데 시퀘스터 발동까지는 막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눌림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 눌림 조정을 벗어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추세 자체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표를 잠시 보시겠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그리고 이번에 2013년에 결국 박스권 상단 부위를 돌파를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면 결국에는 경기 확산, 그러니까 경기도 화랑장세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장도 역시 강세 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상승 중에 있죠, 그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전략으로 좀 녹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가 많이 움직였고, 네. IT 쪽도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 봐야 될까요? 네, IT라고 해서 전부 다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중장기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IT.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들 업황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시장 장기적인 활성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증권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공략주를 하나 좀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좀 빨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이유를 든다면 PC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D램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성이 극대화 구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보다 성장을 했으면 성장을 했지 멈추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D램 수요 증가에 따른 그 수익성 그리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 실적 전망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227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영업 이익만 하더라도 1,49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2014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D램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본다면요.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하이닉스를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때 23,000원, 24,000원만 지지되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이하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중단기 32,000원, 손절가는 25,4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점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세우면서 오늘 증권톡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